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증시 조정이 좀 깊었어요.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될 수가 있는데, 안 오른 종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과 매수할 종목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먹지 마세요. 증시 조정 오면 무조건 사모을 종목과 매도할 종목은 이 주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지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또 덜 오는 종목도 오늘 좀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나스닥 선물하고 오일 쪽 좀 볼게요. 오일은 현재 나스닥 선물은 13,000, 0.9% 정도 하락 중입니다. 충분히 미 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5시 20분입니다. 자, 오일 쪽이에요. 유가는 다시 또 힘없이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78불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45.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한 1%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늘 미국 증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2차 전지는 좀 많이 오르고 또 덜 오른 종목들도 많은데,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10년 만에 최대 하락. 사실 미국은 작년에도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에 좀 떨어졌었는데 폭락을 했었죠, 하반기 때. 그리고 연초에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조적이죠.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줄줄이 20억 회복이에요. 집값 바닥, 그리고 아직은 일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송파 쪽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가 작년에 많이 돼서 많이 떨어진 쪽은 오르고, 또 아파트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서야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도 미국이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다. 한 번 더 올린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굳이 올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3월에 주택 매매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고, 최근 가열됐던 지역 간 해안 간 고가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함으로써 매수세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를 재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 또 유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은 사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폭락했던 이유, 또 신흥국 증시가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또 우리나라가 작년에 가장 선진국 중에 가장 많이 러시아를 제외하고 폭락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올해는 2차 전지를 필두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미국이 올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또 중국이 셧다운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올려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도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지수 빠진 거에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2.5%. 충분히 보시면은 이게 일본 증시예요. 전형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기 위한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나스닥도 잘 보시면은 오늘 폭락이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선물이 1%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또 올라온 게 또 한 12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거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오른 다음에 횡보 들어가고 있지 급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가 급등이 들어갔었죠, 최근에.
유럽 증시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도 최근에 리오프닝 효과로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코스닥은 최근에 이렇게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조정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파동이 나오면 한번 그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파동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 빠지게 되면은 또 21선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또 자리 잡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오늘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이. 근데 여기 오른 게 2차 전지 관련 급등주, 리튬 관련 급등주, 자원 관련 급등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서 올랐지 안 오른 섹터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한일사료하고 또 이제 곡물 가격 이야기 나오니까 오늘 또 몇 프로 갔다 왔어요. 오늘 20% 갔다 왔고 고려산업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들이 오늘 급등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좀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고 나서 안 올랐어요. 하나도. 오늘 조그만 호재가 나오니까 급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들어간다. 아, 그렇다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진 건 자꾸 매도를 하고 오른 거를 따라잡다 보니까 거래량은 없는데 더 빠질 때도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 텐데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지금 오늘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와서 많이들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오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 쪽은 돌아가면서 자금이 몰리는 쪽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구분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요걸로 한번 우리가 보유를 하는 종목과 우리가 비중을 축소할 종목을 구분할 방법을 좀 한번 제가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유는 호재가 나오면 바로 급등하는 거. 오늘 말씀드린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일사료, 고려산업 이런 애들이 미래생명자원이 갑작스럽게 지금 급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수 빠질 때도 급등이 들어가고 최근에 하나도 안 올랐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원주라든지 여기가 또 실적 좋은 애들이 또 안 오른 애들이 많아요. 작년에 우리가 곡물 가격 폭등했을 때 급등하고 나서 1년 내내 떨어지다가 이제 거래량 없다가 한번 올랐거든요. 그리고 안 오른 2차 전지 쪽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안 오른 2차 전지 쪽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는 최근에 오른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지 뭐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는 주식 전환까지 진행되거든요. 이제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뚜렷하게 리튬 가격 자체가 최근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업에 지금에서 진입했다라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급등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주는 여전히 지금 급등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주식 전환하더라고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동시호가 때 지금 이게 급등이 들어간 거예요. 동시호가 때 급등이 들어간 다음에 지금 동시호가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신사업을 추가했다. 이러면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식 전환, EV 첨단 소재도 주식 전환, 다이나믹 디자인도 주식 전환이에요. 보면은 주식 전환을 하는 거예요. 3배, 3, 4배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후속주로 떠오르는 이구산업은 최근에 오른 거죠. 최근에 이구산업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 따라 급등한 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이 있죠. 유일 에너테크를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한가 거의 2번이나 간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종목이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횡보가 들어간다면은 이구산업처럼 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겠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 에너테크는 지금 급등하는 또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떨어졌는데도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들은 후속주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안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건설, 철강, 해운, 삼성전자, LG전자, 리오프닝 2차전지 후속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후속주도 대량 거래가 안 터진 종목, 또 저평가인 종목,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 리오프닝 쪽, 여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건설 쪽 한번 볼까요? 우리 현대건설은 뭐 약보합, 대우건설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정도인데 바닥에서 지금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가 동결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급등한 게 오늘 한인사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건설주는 호재만 한번 나오면 급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런 종목, DLENC 같은 종목들, GS건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건설 섹터가 금리, 부동산, PF,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몰린 쪽도 아니기 때문에 버릴 물량이 별로 없죠.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 약간 같이 떨어지지만 대량 거래로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섹터가. 뭐 한국 토지신탁 이런 종목들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죠.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대형 건설사 반드시 봐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설 섹터는 더 떨어질 때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때요? 철강주는 최근에 중국 관련 호재가 나오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또 수혜줍니다. 철강 섹터가.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최근에 KG스테이 소개시켜드리고 이거는 다른 모멘텀으로 급등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소개시켜드리고 한 40% 오른 거예요. 여기 안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철강주 중에. 작년에 우리 쌍용차 인수한다 그러고 한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올라가서 얘가 또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철강주도 중소형주에서 철강주는 많은 분들이 뭐 하이스틸도 있을 거고 휴스틸도 있을 거고 요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안 올랐거든요. 철강주는 삼연철강 이런 종목들이 오늘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같이 떨어집니다. 오늘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철강 섹터는 문제가 없구나. 또 예를 들어서 해운 섹터 한번 볼게요. HMM 어때요? HM 현금 12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HMM 2년 전이 지금 마치 2차전지 폭등주 같은 느낌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2년 전이. 그러니까 HMM이 주가 급등을 하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현재 실적도 좋고 앞으로가 좀 괜찮아지고 금리 인상계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HMM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뭐 대한해운, 해롱션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추세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왜 이러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공격을 좀 받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지금 사실 카카오가 굉장히 그 문어발 확장을 많이 해서 국내 쪽 말고 최근에 해외 쪽을 많이 진출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진출하고 유럽 진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골목 상권 피해줬다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언택트 시대에 좀 많이 수혜를 받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든 카카오든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동안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는 또 수혜를 많이 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HMM 이런 종목들은 주가 조정한 이후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라든지 또 리오프닝 섹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안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비올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 나왔죠. 클래시스, JYP 엔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리오프닝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게임 섹터도 그렇고. 그래서 최우선 게임주 이런 거는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M게임 같은 종목들은. 왜냐하면 M게임은 부채가 아예 없는 올해 실적이 매우 좋은 게임주입니다. 거래가 터졌나요? 1000만 주씩 터져서 급등하고 내려오나요? 그게 아니죠. 이런 종목이 오늘 같은 날 떨어지면은 박앤세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두세요. M게임 같은 종목. 지금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쪽은 또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 또 우리가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어떻죠? 기관 들어오죠. 에어부산. 그러니까 유상증자 다 마친 기업들이에요. 유상증자 다 마친 기업인데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탄력으로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 섹터가 항공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섹터는 우리가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A항공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내내 쉬었잖아요. 티웨이 항공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 작년에 다 때린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좀 해볼 만한 게 에어부산 같은 기업들, 지금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수급 같은 경우 체크해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연기금 기관 들어오면서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밀린 건데 갑자기 이제 그 시장이 막 2.5%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항공 섹터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괜찮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항공 섹터도.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화장품주는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있죠. 그리고 뭐 CJCGV가 지금 안 올랐어요. 여기 작년에 유상증자 마쳤고 우리가 전환사자까지 마쳤고 지금 쌍바닥에서 하나도 안 올랐는데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기업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 그러니까 막 글로벌 텍스프리도 왜 이게 지금 최근에 오늘 조정은 나왔지만 여기가 21선이 크게 이탈이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꾸 부각을 받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이해되셨죠? 뭐 인터로조 이런 기업들이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 떨어지죠? 이런 기업들이. 조정 나올 때 이런 기업들 보면 돼요. 리오프닝에서. 또 PNK 피부임상. 요런 애들도 리오프닝 화장품 뭐 이쪽이 그 우리가 피부 미용 쪽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런 기업들이 회사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고 하등 배당하는 기업이거든요.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져요.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집어던지고 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섹터를 제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는 모조리 마찬가지. 여기 자동차도 있어요.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기업이나 현재 아주 저평가. 여기 자동차 다 들어가요. 현대모비스부터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 안 오른 거 바닥주.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오른 쪽 호재 나오면 바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 거래량이 안 터졌어야 돼요. 최근 거래량이 안 터졌어야 해요. 대량으로. 많이 터졌으면 파는 물량이 있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섹터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2차전지 또 후속주 같은 경우 괜찮아요. 2차전지 후속주. 제가 오늘 또 지금 하나 말씀드릴 텐데 끝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평가 종목,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겸 여기는 지금 오늘 조정 나왔어도 지수가 폭락을 하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일단 빠지기는 빠져요. 그런데 조그만 호재에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게 이제 구리 관련주 급등 들어갔죠. 2차전지 후속주도 2차전지 생전 안 오르던 게 급등 들어갔죠. 결국은 그런 게 갑니다. 또 근데 많이 오른 애들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거래가 줄면서. 그래서 그 부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매도 안 해도 될 섹터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자동차까지. 삼성전자 볼게요. 어때요? 반도체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SNS텍이다 이런 종목들 어때요? 막 급등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긴 또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긴 터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SFL 반도체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해서 더블을 일주일 만에 치면 내려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
저평가긴 했는데 더블을 쳐버리면은 반도체가 막 성장을 하는 막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은 이상 빠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르고 조정하고 오르고 조정하고 오르고 지금 살짝 조정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상도 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뭐 애플카, 뭐 자율주행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사실 가전 쪽 세계 1위.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럴 때 봐야 돼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원래 11만 8천원에서 12만 3천원이 1차였거든요. 거기를 찍고 바로 목감 조정은 예견된 일이었었어요. 연초에 40% 올랐다 지금 조정이 꽤 나왔잖아요. 한 13% 정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월봉 이때 제가 계속 세게 밀어붙일 때가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월선에 갔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주차트 기준으로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11만원 깰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깨면은 요런 LG전자 같은 기업이 뭐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온다. 나는 떨어질 때 사는 방법이 있고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졌다 다시 11만원 회복할 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LG전자의 실적 성장성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 LG전자는 급등이 들어가서 13, 14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더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를 우량주 중에는 저가 탑픽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 반면에 자동차는 어떨까요? 현대차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물론 미국의 이제 IRA 법도 있고 좀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동남아로 또 진출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테슬라가 할인으로 계속 후려쳐서 팔다 보니까 현대차 점유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현대차 같은 기업이 조정이 나오게 돼서 다시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고점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29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LG전자도 사실 이번에 뭐 다시 오르고 해서 제가 본다면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지수가 조정 나오고 해서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만 원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를 앞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이 LG전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LG전자 같은 기업을 모으는 게 맞겠죠.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을 모아야죠. 빠지더라도. 왜? 현대모비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현대모비스가.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그 대신 막 이렇게 초대박이 잘 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번 조정, 2번 오르면 원래 쉬는 거예요. 주식이. 이런 큰 종목은. 그럼 다시 오르게 됐을 때 마딜이 25만원, 7만원을 보면 되겠죠. 대형주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동차이면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연초부터 강조드리는 게 뭐죠? MS 오토텍인데 여기가 정말로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또 우리가 2차 전지 후속주로 충분히 뜰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명신산업. 요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MS 오토텍 오늘 빠졌는데 거래량이 있나요? 아예 없죠. 그리고 기관들이 원래 매입하는 종목인데 오늘 판 것도 없어요. 그냥 나 던지고 보자 올라있네 이런 종목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조정시마다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MS 오토텍은 대량 거래가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많이 급등한 다음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밑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는 거는 또 그게 팔고 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뭐 BYD 관련 자동차 관련주 GS 글로벌 여기는 자원주이면서 또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그쵸?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죠. 기관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은 꾸준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어때요? JP모건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연기부 들어오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우리가 올라가면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안 빠졌으면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GS 글로벌 같은 기업, MS 오토텍 같은 기업 요런 기업은 우리가 탑픽 종목으로 보시고 MS 오토텍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목표를 좀 크게 본다면 저는 9,000원도 보는 종목이에요. MS 오토텍. GS 글로벌도 충분히 봤을 때 뭐 한 4,000원 가도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GS 글로벌이나 MS 오토텍 실적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차주 안에서 요런 기업들은 우리가 거래가 안 터지고 정배열 유지하고 있죠. 거래가 안 터지고 정배열 유지하고 있잖아요. 역배열도 사실 거래 안 터진 거는 우리가
한인사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생전 안 갈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합니다. 호재가 좀만 나오면. 요렇게 된 게 반도체라 그랬죠. 요렇게 된 게 흔들릴 이유 없어요. 요렇게 된 게 SFA 반도체예요. FST예요. 요거는 이제 급등이 들어간 종목이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죠. 요렇게 된 게. 제가 석 달 전에 했던 하나투자증권도 그런 종목이에요. 더블을 빡 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에서. 그러니까 호재만 나오면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닥에 있는 종목 건설이든 철강이든 중국 리오프닝이든 또 거래가 안 터지고 바닥에 있는 역배열 종목이든 또 정배열 종목은 거래가 안 터지고 정배열 유지하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서현이화라든지 성우하이텍 이런 쪽 너무 올라서 제가 이제 후속주들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LV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카카오가 이 해외 직접 진출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스플리트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LV를 통해서 라오스를 진출하는 거예요. 그쵸? 올해 1월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V에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라오스에서 53%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류 사업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마트, 이마트 같은 거 하고 지금 베트남이 대박이거든요. 실적도 1분기 좋아질 거고. 근데 요런 게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환사채 주식 전환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전환되면 부채 비율이 현재 LV가 50%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입금 갔기 때문에 유무증을 통해서 40%대인데 만약에 한 400억이 또 주식 전환된다. 부채 비율 또 내려가는 거. 그럼 30%예요. 그리고 대주주 평단이 지금 이 가격입니다. 이게 유무증 전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유증을 안 받았다고 치고 유증을 안 받았다고 치면은 2,500원인 거예요. 현재 가격이. 유증을 받은 분들은 지금 왜냐하면 1,900원짜리 가격하고 무증 가격 2050짜리가 40%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닌 거예요. 더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증을 아예 안 받은 분한테도 지금 2,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자동차주 후속주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본다는 게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거니까 리오프닝 쪽이고 동남아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카카오 모빌리티의 LVMC를 통한 라오스 진출을 통한 뭐 베트남 공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 3배 올라도 오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어떤지 전환사채 주식 전환 해가지고 다이나믹 디자인 4배, EV 첨단 소재 10배, 테라사이언스 순식간에 몇 배 땡겨버리죠 그냥. 레몬도 마찬가지고 많아요. 뭐 까나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실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배 오르고 그냥 뭐 그러니까 자원 개발이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십 배가 올라 버려요.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제 LVMC 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 개발을 지금 자원 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라오스 쪽. 라오스 쪽에서는 LVMC가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가지고 지금 거래량 없이 행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한번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뭐 지금 이 가격을 논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강하게 슈팅이 들어가면은 회사가 올해 좋아지냐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좋아지고 가격 바닥이냐 무조건 바닥이고 재무 좋아지냐 무조건 좋아지고 성장성 있나 전기차 전기차 충전 사업도 라오스 기업이 그 정부랑 계약을 했죠. 아이오닉 5 현대차 팔고 전기차도. 그래서 후속주로 전기차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형주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오토에버는 지금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자동차주하고 싹 정리가 됐는데 자, 일단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많은 분들 걱정하실까봐 오늘은 원래 영상 촬영하는 날이 아닌데 어제 올려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증시가 폭락 나오고 2차 전지 막 급락 나오는 거 나오고 막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나스닥 선물 지금 빠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사모을 종목과 보유할 종목,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영상 지금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제가 보통 시간 나면은 한번 달면은 400개를 달아야 되거든요. 대댓글을. 그래서 여기 대댓글 보면 주말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댓글이 저기 대댓글 달았더니 거의 815개예요. 제가 직접 다 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불사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름을 클릭하고 와서 여기 커뮤니티 쪽이 있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쪽을 꼭 보시고 멤버십 라이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매일 2시에 진행을 하고 여기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한 달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갈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댓글은 지금 이렇게 우리 힘들 때 파이팅 댓글 하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섹터가 또 2차전지 섹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건 뭐가 있나? 거래가 터지고 거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오르고 심지어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또 터지고 떨어지는 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거래가 엄청 터져서 급등을 했는데 거래 없이 질질 떨어지는 종목도 비중을 축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요거 중요하고 별표 치세요. 오늘 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급등하는 거 따라 붙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했다가 윗골이 많이 달린 거 후속주라고 했는데 오늘 윗골이가 많이 달린 거 있어요.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많이 오른 종목 2차전지 리튬 안에서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PNT다. 어때요? 그러니까 2차전지 후속주로 PNT 가는구나 해서 급등 들어가 윗골이 달려버렸죠. 이런 종목이 이게 수일 내로 못 돌리면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니까 후속주로 달려들었는데 이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약간 조심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5일선 조정 나오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것도 후속주라고 훅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거래량이 줄면서 만약에 여기도 40만원 이탈되면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오른 거는 아니에요. 계속 추천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포스코 그룹 중에 다른 종목이 올랐죠. 스틸리온 같은 게 후속주로 급등하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천이 엄청 나오는데 후속주로 지금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LNF는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면서 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5억 달러 EB를 발행했어요. 차익 실효가 맞물려 급락 마감했거든요. 여기는 이게 안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여기서 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21선을 깨면은 이게 싼 고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1선이 와버렸어요. 반등하다가.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다르게 움직이다가, 그래서 요것도 어제 그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 21선 이탈되면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좀 나중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후속주로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EB 발행이 되면서 이게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든 다른 거 쉴 때 후속주로 급등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에코프로 따라다니는 게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얘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보면은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안 나올 경우에 코스모 신소재가 정말 급락이 안 나오고 21선을 한 거래수로 한 10일 정도만 좀 지켜주면은 또 이거 추세 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코스모 화학. 여기는 급등을 하고 지금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그쵸? 빠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막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 59만 원이 이탈이 되면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장성 좋고 에코프로 100만 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59만 원이 이탈되면은 최근에 따라붙었던 분들이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따라붙었던 분들이
주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거래 없이 떨어질 때 무슨 뭐 공매도 공격받는다, 매도 리포트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축이 돼 갖고 일단 정리하고 보는, 최근 들어간 분들은 정리하고 보거든요.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몇 배씩 수익 나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잘 버텼어요. 하지만 오늘 잘 버텼는데 만약에 내일 밀린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내일 다른 거 반등하고 2차 전지가 또 이 에코프로라든지 코스모 화학 신소재가 잘 버텨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59만 원 이탈되면 비중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안 오른 쪽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LNF는 어쨌든 잘 가고 있었던데 EB를 발행을 하면서 엔캠도 잘 가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이유가 사실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도 급등했다 내려오는 거죠. 거래 터지고 떨어진다. EV처럼 이게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래가 없이 떨어지면은 여기도 주식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리튬, 금양, 그쵸? 이런 종목들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조정 나온다고 했던 종목이 금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튬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후속 사업을 했던 게 EV 첨단 소재 급등하는 거예요. 늦게 이구 산업도 늦게 구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먼저 해먹은 종목 안에서 많이 올랐던 거 안에서 거래가 없이 떨어진다. 최근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 빠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거래 없이 떨어지는 종목, 거래가 터지고 더 많은 거래량 한 번 더 치고 내려오는 종목, 오늘 다른 거 떨어질 때 혼자 급등했다 윗꼬리 종목, 많이 오른 종목, 고평가 종목은 일단 팔고 보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저는 2차 전지 관련 섹터 안에서도 지금 이제 시간에 나니까 이제 5시 56분이니까 여기까지 봐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급등한 중국 관련주에 보니까 죄다 중국 관련주,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조금 괜찮고, 최근 테라사에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자익을 이룬 종목들도 시간에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 리튬 뭐 한다고 급등하고, 그 대신 오늘은 자원주 중에 안 올랐던 게 급등했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을 조금 조심해 보고, 안 올랐던 종목들 제가 항상 거래 정배열 유지되면서 뭐 서원인텍 같은 종목들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없고 지금 현재 실적은 매우 2년 만에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매우 좋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고, 뭐 GS 글로벌,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은 거래 안 터졌죠. 정배열인데 요런 것들이 후속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MS 오토텍은 명신산업 가지고 있으니까 요게 공부를 해보시면 올라가면 9,000원, 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요런 거 꼭 보셔라. GS 글로벌은 왜 또 강조를 하냐 하면 최근에 한 달 내내 강조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죠. 정배열 유지되면서 수급 들어오고, MS 오토텍도 그렇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자원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되면 오늘 또 자원 관련주 곡물주 급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매출 5조에 1년에 900억 버는 기업인데 이건 700억, 800억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0원 가도 싼 기업이에요. MS 오토텍도 마찬가지고. 성장이 200%씩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신세계 INC 한번 보여드릴까요? 순이익도 100% 증가하고 시총 2,600억 밖에 안 해요. 서원인텍도.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기업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삼성중공업 안 빠지죠? 제가 조선주 탑픽은 그냥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인데, 대우조선해양도 좋아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해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이게 가장 좋은 기업. 이런 종목들은 시장 빠지면 할 수 없이 빠지긴 빠지는데, 태광 요런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들입니다. 조선 기자재, 하이로코리아는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같이 편입이 돼 있거든요.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워낙에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요런 거 거래량이 안 터졌죠. 겁먹을 필요가 없죠. 완전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리오프닝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2차 전지 종목에서 하나 안 오른 거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면은,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INC는 전에도 기업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16,200원 거래가 터지면은 강하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 급등을 안 했죠. 그쵸? 그래서 2022년 상반기부터 신세계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는 올해까지 충전기 2,300대 구축 계획이에요. 그래서 2026년까지 34,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이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으로 충전 사업 진행하잖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백화점, 마트,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충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 버스, 상용차 중심으로 B2B 사업하고, 그리고 유통업이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무인화 시스템 적용한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공부해 보시면 되고, 한 종목 더 보면은 제가 신세계 INC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거래 터지면서 16,700원 돌파하면 정말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지금 윗꼬리가 별로 안 달린 종목 안에서 지금 빠졌거든요. 시간이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3기 EV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래도 전기차 후속주가 또 급등하는 해가 워낙 뭐 유일 에너테크도 행전 안 가다가 제가 소개하고 다다음날 이제 상두방 간 거거든요. 안 간 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MS 오토텍도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3기 EV가 사실 그런 기업이에요. 안 갔거든요. 2차 전지 후속주로. 그래서 실적도 흑자 전환됐고, 우리가 미국 공장 투자한 효과도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오늘 확 급등했다 온 게 아니에요. PNT 마냥. 요런 식으로 하고 급등하고 내려오면 내일이든 모레든 바로 가야 됩니다. 요런 애들은. 고점 라인이거든요. 근데 3기 EV는 지금 보면은 월봉 라인도 그렇고 주봉 라인도 그렇고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거든요. 요런 애들이 일봉상으로. 그래서 3기 EV가 바로 못 가면 2만원 정도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고, 바로 갈 경우에 만약에 얘가 2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2차 전지 후속주로 한번 갈 수도 있겠다. 거래 터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안 간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거래량이 바닥에 있는 종목 안에서는 3기 EV. 그 대신 손절가가 여기 19,000원 이탈하면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2차 전지가 조정할 때 스타트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크게 이탈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서 보셔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어떤 종목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증시 조정 왔을 때 바닥에 있으면 다 미리 집어 던져놔서 더 던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수가 또 떨어지면은 또 일단 조금씩 나오는 물량 때문에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 역배열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구리 관련주라든지 자원 관련주도 갑작스럽게 오는 급등하죠. 혹시 요만한 컷만 나오면 급등 나오니까 그런 거는 바닥에서 보유하고, 또 건설, 철강, 해운 이런 건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작년에 그래서 팔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등 더블 쳤어요. 이제는 뭐 들어가도 크게 못 먹습니다. 더블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후속주로 보시고, 증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거래 터지고 내려오는 종목들, 남들이 계속 팔려고 하는 종목,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종목, 대신 후속주로 떠오른 섹터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주도주고, 또 우리가 자동차 쪽 주도주고, 삼성전자가 한 사이클 더 남아있고, LG전자 같은 기업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 정말 큰 도움 된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영상 올리는 거거든요. 파이팅 댓글 꼭 좀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제가 그날 주도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또 리오프닝 섹터도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도 꼭 보시고, 한 달에도 가입법에서 12만원인데 하루 4,000원인데 제가 하루 종일 커뮤니티 해드리고 멤버십 라이브 진행하니까
꼭 가입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영상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멤버십도 최선을 다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